앞으로 전부 로봇 시대가 온다 이렇게 되거든요. 전부 고령화가 돼요. 콜센터, 은행 창구, 회계사들이 다 사라집니다. 변호사 뭐 이런 것들 많이 사라집니다. 광고도 많이 사라집니다. 구글에서 검색이 종말하고 AI 에이전트가 다 이렇게 찾아줘요. 노동의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2100년이 되면은 뭐 1000만 명이 남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이고 유화여대, 연세대 등에서 미래학을 20년간 가르쳤고요. 세계 미래 보고서 저자입니다. 가장 먼저 책상에서 우리가 주로 검색을 했었어요. 검색해가지고 여러 개를 읽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적합한 거를 골라주었는데 이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데 그냥 물어봐요. 그것을 이제 퀘리라 그래요. 영어로는 서치 시대가 가고 퀘리의 시대, 질문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디서 찾을까, 지식을 어디서 가져올까를 고민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한 군데서 물으면 되고요. 뭔가를 만들 때도 그냥 AI한테 너는 로봇에게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백지의 공포증 해가지고 사람들이 뭔가를 쓰려고 할 때 뭘 먼저 쓰지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제미나이한테 써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쓰는 건 전혀 이제 문제가 안 되고 얼마나 잘 쓰고 비판을 잘하고 그죠. 내가 원하는 그 답을 가지고 왔는지. 이제 지식은 공기처럼 공공재가 되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AI보다 형편없이 모자라는 거죠. 챗GPT나 AI는 모른다라는 답을 할지 몰라요. 무엇인지 답을 해야만 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대강 끌어와서 답을 뭐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근거를 대라. 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어디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왔는지, 어느 논문에서 누가 말을 했는지 근거를 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요. 아니면은 웹사이트 대봐. 아니면은 어디에서 나온 기사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반드시. 저 같은 경우에는 서너 가지를 항상 같이 물어봅니다. 챗GPT 5.2, 그 다음에 제미나이 3, 그 다음에 클로드 4, 이런 식으로 서너 가지 다 물어가지고 거의 다 답이 비슷하면 아, 이거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하지. 옛날에는 검색해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죠? 요즘에는 그냥 물어보고 하니까 너무 편해졌어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볼 때 뭘 물어봐야 되는지, 그리고 요런 뼈대, 요런 식으로 요것을 중점으로 써줘라고 자기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그냥 이야기했을 때는 엉뚱한 곳을 답을 하니까 시간 낭비죠. 그것도 가령 집값 이야기를 하면은 집값이 싼 곳은 어디야, 비싼 곳은 어디야,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가서 사야 돼, 그것을 알려줘 이렇게 하고, 만약에 논문을 쓸 때는 논문식으로 10장 써줘, 50장 써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 딥 리서치라고 제미나이에도 있어요. 딥 리서치는 무엇을 쓸 것인가를 더 논리적으로 더 정확하게, 그리고 해외의 글로벌한 이런 지식들을 뭉쳐가지고 써줘.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차단해야 되겠죠. 스마트폰 하루 종일 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몰입하고 있는데 글쓰기 이런 것도 이제 스스로 좀 많이 해봐야 된다 이렇게 봐요. 지금 현재는 59%의 임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3명 내지 5명이 하는 일을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차이가 나겠죠. 지금 현재 생산성이 3.7배에 높아진다 이런 소리 하는데 이미 코딩도 뭐 클로드가 너무 잘해주니까 옛날에 지가 했던 거를 다 시켜놓고 앞에 그냥 1% 또는 5%만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자기 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 모르면 나중에 따라잡으려 해도 끝나요. 나중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적당하게 같이 배워서 같이 협력하고 쌓아 올려가야죠.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데 보면은 큰 사무실이 있다고 하면은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퇴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래도 AI 안 쓰면은 그냥 해고시켰어요. 70%, 80% 해고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고, 대기업들, 빅테크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빨리 해임했고, 코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쫓겨났고요. 그 다음에 법대 가면 쫄딱 망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법은 한 번 정하면 100년, 50년 써요. 근데 우리 핸드폰 50년 못 쓰잖아요. 핸드폰은 뭐 2년, 1년 쓰고 가는데 법은 딱 정해져 있고 오래 쓰기 때문에 AI가 그냥 싹 다 외워요. 그래서 법대 가면은 앞으로 크게 성공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초안 같은 건 얘가 너무 작성을 잘해주고 고객
대응할 때도 AI가 훨씬 더 잘해요. 화도 안 내고 감정에 대한 게 없으니까 아주 고객 응대를 표준화되어 있는 걸로 그대로 말을 하고 그죠. 만약에 화를 내거나 욕을 하면은 1조 2항에 의해서 당신 벌금 얼마 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니까 그래서 자료하고 조사 찾고 기획안 처음에 쓰고 데이터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제가 요거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지금 거짓말 탐지기거든요. 라이어라는 건데 truthfulness 이게 진실이에요.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99%, 100%. 요 사람은 보면은 60%, 70% 내려가죠. 60대는 막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거는 주의도, attentiveness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화면에 가면 요 사람을 한번 볼게요. 71, 62, 55, 50대가 같잖아. 50대는 100% 거짓말, 60% 이런 거는 거짓말입니다. 진실이 아니다 라는 거를 다 알려줘요.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요 사람은 국회의원인데 굉장히 진실된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90%, 92%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포항에 석유가 난다 그래가지고 팠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1인 기업 하면서 엄청나게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결국은 65%, 60% 이게 얼굴 자체를 보고 이미 거짓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계가 이미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딱 앉아있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딱 보면 요놈이 거짓말하네. 오, 요놈이 범인이네.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AI가 딱 보고 얼굴 보자마자 거짓말쟁이네. 거짓말하고 있네. 이 사람이 20% 거짓말하네. 이 사람이 80% 거짓말하네.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찰, 경찰, 범인을 잡는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거리가 줄을 것이다. AI가 그냥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기본소득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킹 목사가 그 당시에 1960년대에 살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기본소득 이야기를 그때 주장을 했어요. 왜?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AI가 나오고 점점 더 많은 신기술의 혜택이 오면은 인간의 노동이 사라져요. 노동의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간의 노동의 종말이 되면은 노동을 해야 돈을 받고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노동을 못하게 되면 일단은 정부가 기본소득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길에 나와가지고 침 뱉고 화내다가 그냥 부숴요. 파괴. 빌딩도 부수고 불도 낼 것이고 이 파괴보다 기본소득을 나누어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효과적이다. 이런 결론이 이미 40-50년 전에 나왔고요.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시행을 해본 거죠. 저는 이제 미국인과 결혼했고요.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알래스카에 살았는데 알래스카에는 석유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줘요. 당시 한 20-30년 전에는 막 한 달에 2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주다가 요즘 석유값이 내려가니까 요즘에는 좀 적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기본소득이 나오는데 또 인구가 줄면은 노동력이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인구가 2100년이 되면은 1000만 명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그림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최저 출산율이에요. 0.7인데 0.65이기도 하고 0.56까지 떨어졌어요. 서울 같은 데는. 이렇게 인구가 출생률이 적어지면은 노동할 사람도 없고 정부가 기본소득을 나눠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이 나오면 뭐가 문제냐.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money to live 해서 money 돈 머릿속에 빨간 여기 부분 여기 전체가 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돈을 벌지. 직장을 잘 잡아서 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은 이제 돈을 벌 필요가 없어. 돈은 정부가 먹고 살게 해줘요. 화려하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배고프지 않게 먹고 살고 그거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어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원봉사하러 가게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그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많이 돈 하던 80%의 생각이 없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변하냐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셀프 임프루브 해가지고 자아 개선, 자아 개발.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지 행복하지? 삶의 가치 이런 걸 더 생각하는 거예요. 돈은 이제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욕심이 사라지고 대부분 한 80% 90%는 기본소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쟁도 없어지고 세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많이 찾는 게 인조이먼트입니다. 행복 그리고 즐거움, 즐기기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meet people 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회활동을 하고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헬프 커뮤니티를 막 또 도와요. 그렇게 해서 돈 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삶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는가 이런 게 일이에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기본소득이 나와도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다 행복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새로운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전부 로봇 시대가 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봇이 노동을 다 하게 되면은 내가 진짜 인간이야, 내가 진짜 인간으로서 쓴 글이야 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든 거야, 기계로 만든 게 아니야, AI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리 상담해주고 고독한 사람들을 돌봐준다든가, 그 다음에 전부 고령화가 돼요. 전부 노인이 돼요. 전부 노인이 되면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건강, 질병, 약, 치유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웰니스 해서 뭐가 이제 행복하게 사람을 만들어주는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2025년도에는 공장에 로봇 한 대가 있어요. 그런데 2040년도가 되면은 사람 한 사람 있고 전부 다 로봇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로봇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소멸하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우선 뭐 올해부터 내년부터 많이 사라지는 게 콜센터. 콜센터의 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AI가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은행, 창구, 회계사들이 다 사라집니다. 회계사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변호사 뭐 이런 것들 많이 사라집니다. 홍번역, 계산원, 그죠? 광고도 많이 사라집니다. 예술가가 굉장히 오래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림 다 AI가 다 그려주고, 영상도 AI가 다 만들어주고, 음악도 그냥 AI가 다 지가 알아가지고 해주고, 그래서 창의적인 일자리가 많이 소멸해요. 카피라이터 이런 것도 다 사라지고, 음대, 미대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영상학과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사라지는 게 구글에서 검색이 종말하고 AI 에이전트가 다 이렇게 찾아줘요. 그렇게 되면은 출판사, 광고사, 광고회사 이런 것들이 또 다 사라집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과학자도 이제 앞으로 많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AI가 지가 알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검색하고 하면서 지가 연구하고 스스로 논문도 쓰고 AI로 막 대체가 되거든요. 프로그래머도 많이 필요가 없고요. 개발자직도 많이 사라지고, 특히 인플루언서 이런 거가 많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인플루언서 해가지고 내가 뭐 누구니까 내 말 들어,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뭐 건강에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AI에게, 제미나이에게, 챗GPT에게 내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는데 이러면 얘가 나를 다 알아요. 너는 뭐 원래 무슨 질병이 있고 당뇨병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뭐가 있고 이거 쭉 알기 때문에 아스피린 뭐 몇 알을 먹는데 아스피린의 종류를 이야기해주고, 값이 제일 싼 거를 이야기해주고 제일 비싼 거 이야기해주고, 절절절절 다 이야기해줘요. 옷을 살 때에 당신 체격을 아니까 당신은 원피스는 안 맞아, 정장을 입어야 돼, 또는 뭐 스포티하게 입어야 돼, 이렇게 다 알려주면서, 인플루언서가 이 옷 너무 이쁘죠, 잘 사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당신이 원하는 그런 옷은 어디 매장에 어디 있고 주문해 드릴까요 까지 해요. 주문해줘 하면 주문까지 해서 배달까지 다 해주는 거. 그래서 뭐 패션 모델 이런 것도 다 사라지는 일자리들이다. 방송 사라집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방송국에 막 8,000명이 만드는 것보다 그냥 한 명이 만드는 유튜브가 훨씬 더 효율적이죠. 요즘에는 퀄리티 이런 거 별로 안 따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방송국들이 사라질 것이고, 기자도 사라지고, 언론인도 많이 사라지고, 기사를 안 봐요 요즘에. 글을 왜 봅니까?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시나리오 작가, 카메라맨도 마찬가지고, 영상을 지가 다 알아주고 AI가 아예 영화까지 다 만들어버려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라진다. 뭐 유흥문화, 회식문화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이 사라질 것이고, 카센터라 주유소, 자동차, 수리, 홈플러스, 이마트, 이렇게 마트 많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물갈이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제조업을 하던 대기업들은 정말 힘들어요. 이제 철강은 피크가 와요. 2060년 되면은 철이 없어져요. 철이 피크를 치면은 철강 가지고 만든 것들을 다른 거로 만들게, 강화된 플라스틱으로 만들겠죠. 석유는 2030년대가 이미 피크를 치고 끝입니다. 석유를 더 이상 생산 안 해요. 제조업이 몰락하고 전문직이 몰락합니다. 세무사, 의사, 변호사. 지금 강남에 성형외과도 문 닫을 지경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실업이 제일 많은 데가 변호사 쪽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인구 감소로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가 없어져요. 우리나라는 2078년이 되면 집은 전부 무료입니다. 인구가 없어가지고 집을 나눠줘요. 당신이 이거를 관리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 많은 집을 관리하지 않으면 수도관이 뭐 배관이 뭐 어떻게 시설이 잘못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집을 공짜로 줘서 관리해라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뭐 한다라는 거죠. 학원은 굉장히 몰락합니다. 온라인에서 너무 많은 콘텐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배워요. 그리고 교육도 너무 많이 변합니다. 교육은 이제 시험을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지식을 찾아
공자 맹자 집을 찾아 산만리 그 집에 가서 6개월 동안 마당쓸었어요. 왜냐하면 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얻기 위해서. 근데 요즘에 지식은 AI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식은 공기처럼 공공재학. 그러니까 지식을 가리키는 선생이 필요 없어져요. 왜 지식을 가리켜요? 선생은 대신 뭘 하느냐 하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아이들하고 협동심, 콜라보레이션, 피플 스킬이라 그래요. 이런 거 하는 거를 가리키지 지식을 전수하진 않아요. 지식을 전수하면은 불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원하는 맞춤 교육을 해주고 개별적인 교육을 해주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 6개가 매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1년에 몇천 개의 대학교가 없어져요. 이제 아이들이 대학교 갈 필요를 못 느껴요. 대학교 4년 동안 너무 갇혀놓고 교수들이 자기 걸 가르치고 자기 걸 배우라고 하기 때문에 세상하고 단절시켜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놓는 거예요. 4년을 우리 그 군대 2년 막아놓듯이. 이제 그거를 아이들이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AI가 너무 많은 걸 너무 빨리 온갖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구글, 애플, 아마존에서 대학교 졸업장 그리고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자기의 이력서에 못 쓰게 해놨어요. 쓰면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요. 이런 식으로 대학교가 중요하지 않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 배우는 거 배우면 AI한테 못 따라가죠. AI가 훨씬 더 그림을 더 잘 그리고 더 정교하게 더 세밀하게 더 잘 그려요. 그러나 만약에 추상화라든가 그런 걸 그릴 때에 인간이 지금까지 없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림, 자기 혼자만 할 수 있는 이런 창조적인 그림, 그걸 가지고 또 뭔가 물건을 만들 때도 아주 창의적인 거를 만들 때는 인간이 잘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거 누군가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몇십만 년을 살아오면서 누가 그렸고 누가 만들었고 이런 거를 전부 다 AI가 다 섭렵을 해서 지가 다 외우고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거는 AI가 더 잘합니다. 우리의 살아나갈 길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지금 현재 AI는 전 세계 80억 명이 써놓은 정보를 조합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에서 유는 창조하지 못해요. 얘는 인간이 창조해놓은 걸 끌고가지고 지 생각처럼 막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혁명적인 생각, 아주 혁신적인 생각, 그리고 창조적 반항이라 그래요. 일상적인 거 말고 완전히 반항 정신으로 완전히 창조하는 거, 이건 인간밖에 못해요. 기존 질서를 확 파괴하거나 아주 변혁적인 거, AI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 무에서 이를 창조해내는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20년 쓴 책이고요. 베스트셀러예요. 세계 미래보고서 2026-2036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어떤 세상이 오고 몇 년도에는 뭐가 오고 뭐가 없어지고 뭐가 새로 나오면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책에 다 있고요. 크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미래는 배워야 된다. 미래를 모르면 눈 감고 달리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데 미래를 알게 되면 이거 온다 그랬어. 맞아, 이렇게 변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미리 준비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놀라질 않아요. 그리고 불안하질 않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져요. 미래를 알게 되면은 상실감이 적어져요. 그거 다 온다 그래서 나 다 알아. 어떻게 준비 좀 했어? 라든가 아니면은 손자, 손녀에게, 친구에게 이런 미래가 온대. 우리 다 같이 준비하자. 아니면은 정부에게 이런 미래가 오는데 준비를 미리미리 하게 해줘요. 예산을 얼마를 써가지고 이런 준비를 하자라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공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역사책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미래책을 읽자. 역사 아무리 읽어봤자 내가 전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야. 그러나 미래책은 이렇게 온다는데 내가 이거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걸 해야 되겠네. 내가 장사를 하려는데 백화점에 들어가야지. 매장을 얻어야지. 미래에는 매장이 사라집니다. 백화점도 사라지고요. 큰 마트에 안 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주문합니다. 내가 백화점에 몇 억씩 주고 들어갔는데 백화점에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안 와요. 이렇게 실패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돈 10원 안 들고 온라인에 물건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홍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 물건 사게 만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은 매장에 몇 억씩 주고 한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죠. 거기다가 드론이 이제 배달해줘요.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가 나와가지고 또는 로봇이 나와가지고 전부 작업 자족을 해요. 자기 거를 자기가 또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배우면 요거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네. 저렇게 만들면 더 이쁘겠네. 이렇게 미래를 공부하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